안녕하세요.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소속 DMQA 김성범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과정 중에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어노멀리 디텍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멀티태스크 러닝이고요. 혹시 세미나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내용은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기존 머신러닝 방법론들에서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들로 연구 중심이 이동하면서 이상 탐지 모델들도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일반적인 태스크에서 적용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이상 탐지에 적용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셀프 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략한 요약과 코멘트로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상 탐지에 대한 정의인데요. 저는 아래에 쓰여진 논문에서 사용된 설명을 가져왔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다수의 데이터와 좀 다른 그런 샘플들을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irregular라든가 fake라든가 여러 가지 단어들로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상 데이터와 뭔가 좀 다르게 만들어진 것 같은 이제 다양한 샘플들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이상 탐지와 유사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웃라이어 디텍션, 노벨티 디텍션, 그리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들은 서로 유사하긴 하지만 이제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노멀리 디텍션의 경우 찾으려는 이상이 정상 데이터에 분포하는 다른 모든 샘플들을 찾아내는 것을 지칭을 하고요. 예시로는 강아지 이미지들의 정상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고양이나 사자 이런 강아지 이미지라는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웃라이어 디텍션 같은 경우는 정상 분포 내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샘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웃라이어의 예시는 강아지 이미지 중에서 강아지이긴 하지만 굉장히 희귀한 그런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벨티 디텍션의 경우에도 이제 정상 데이터 분포 내에서 뭔가 좀 새로운 이상한 비정상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시로 강아지 중에서 뭔가 새로운 종의 강아지 이미지들을 찾아내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학습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샘플들을 찾아내는 태스크고요. 어노멀리 디텍션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 보통 이제 오픈셋 리코그니션이나 이쪽에서 이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상 데이터로 뭔가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구성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상 데이터의 분포를 가정을 해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으로 활용한다던가 하는 좀 이제 이상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방식이 좀 많고요. 강아지 이미지를 예시를 들었을 때 이제 전혀 다른 클래스인 이제 식물 이미지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탐지 문제의 기본 가정으로는 심각한 데이터 불균형이 있습니다. 심각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분류 문제에서 말하는 데이터 임밸런스와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하기 때문이고요. 분류 문제에서는 9대1도 되게 심각한 불균형 케이스인데 현실 이상 탐지 문제에서는 99대1이나 그 이상인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보통 분류 문제에서 적용하는 데이터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은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상 데이터들을 어떤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반복돼서 발생하는 이상들은 뭔가 이게 찾기도 쉽고 조치하기도 되게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상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습 단계에 없었던 새로운 이상 타입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이상 탐지 모델들은 이제
이상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을 하고 레이블 정보가 필요 없는 태스크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랑 이상 탐지 모델에 대한 간단한 비교 그림인데요.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모델이고,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얘가 이제 정상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모델이고요. 시각화 그림을 보시면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들의 결정 경계면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들의 이 어떤 바운더리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제 각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반면에 이상 탐지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에 어노멀리 스코어라는 어떤 수치형 변수를 학습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그 스코어가 어떤 임계치를 넘으면 이제 이상이다, 임계치를 넘지 않으면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모델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써놓은 방법론들은 머신러닝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디스턴스나 시밀러리티 덴시티 기반, 그 다음에 모델 기반,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에러 기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이번 세미나랑 크게 이제 연관이 있는 모델들은 아니어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이 방법론들은 이제 보통 수업 시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방법론들인데, 얘네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걸 차원의 저주 이런 걸로도 설명을 많이 하는데, 데이터의 이제 차원이 높아질수록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풀려고 하는 현실 문제들은 대부분 고차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비정형 데이터, 아니면 센서 데이터 같은 정형 데이터도 이제 최소 수십 차원의 고차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의 이제 머신러닝 방법들을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고차원 데이터에 잘 된다고 알려져 있는 딥러닝 모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차원이 커져도 이제 좀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머신러닝보다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고차원 데이터에 적합한 딥러닝 모델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 분류 모델을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이미지 분류 모델은 피처 익스트랙터, 이미지를 저차원 벡터로 표현하는 이제 CNN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제 클래시파이어, 저차원 벡터로 이제 클래스를 예측하는 DNN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 모델들의 발전은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배우는 알렉스넷에서부터 VHGNet, 레지넷 이런 애들은 다 이쪽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차원 데이터를 이제 저차원 벡터의 뭔가 특징을 잘 추출할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에도 이제 딥러닝 모델 기반으로 한 방법들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데이터로 축소하는 뭔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축소를 하고, 이제 축소된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클래식한 머신러닝 모델, 이상탐지 모델들을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이상 탐지 모델, 제 앞에서는 PGA만 써놨는데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이제 딥러닝 모델 기반으로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줄였다가 원래대로 복원하는 그런 태스크를 진행을 하면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하고, 이제 이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는 이제 좀 낯선 데이터니까 복원을 잘 못할 거다라는 이제 가정을 가지고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 기반으로 이상 탐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이제 이상 탐지 모델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차원 축소 기반 이상 탐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차원 축소에도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하고, 이제 이상 탐지 모델도 이제 머신러닝이 아니라 뭔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는 학습 방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이 차원 축소랑 이상 탐지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상 탐지를 진행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데이터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다량의 unlabeled 데이터,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많고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적을 때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고요. 얘는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요. 활용을 해서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이제 어떤 레이블이 필요 없는 태스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량의 레이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하려던 태스크, 뭐 여기서는 제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서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소량의 데이터들을 이제 뭔가 저차원으로 축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로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가서 예측을 하는 그런 구조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노말리 디텍션에 사용되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보면은 일단은 데이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얘도 뭐 마찬가지로 다량의 이제 unlabeled 데이터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얘는 그냥 다량의 노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블이 필요 없는 어떤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스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른데요. 왜냐면은 이제 이 두 번째 스텝에서 진행할 태스크가 어노말리 디텍션인데 얘는 또 레이블이 필요 없는 태스크이다 보니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다량의 노멀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얘도 앞에서 학습된 이제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통과시켜서 뭔가 저차원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저차원으로 표현된 애들을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 뭐 모델이라든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론들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셀프 프레딕티브 메서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데이터에 어떤 변형을 주고, 그래서 그 변형을 어떻게 했는지 예측하는 이제 분류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입력 데이터를 좀 없앤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는 이런 복원 태스크를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말을 하고요. 우선은 되게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변형 방법을 예측하는 문제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강아지 그림을 이제 회전을 안 할 수도 있고 90도 회전할 수도 있고 180도 회전할 수도 있고 270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시킨 다음에 어떤 이미지 분류 모델에 넣고
이 모델이 얘가 회전을 했는지 했으면 이제 뭐 90도 했는지 180도 했는지 270도 했는지 요거를 이제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요거를 이제 먼저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트림 태스크에서 이상 탐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한 가정은 이제 정상들은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학습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상이 들어왔을 때도 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잘 할 거고 반면에 이제 좀 이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못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정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각 클래스별로 예측 확률이 나오는데 얘가 분류가 잘 될 경우에는 이제 한쪽 그러니까 정답 클래스의 확률이 되게 높게 나타나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사실 얘는 학습을 안 한 데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느 클래스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각각 이 네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 확률이 모두 다 낮게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상 탐지 스코어를 정의를 하고 이제 이상 탐지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논문의 발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논문은 이제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이미지를 뭔가 기하학적으로 변형하는 태스크로 한정을 지었다면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얘 같은 건 이제 어떤 데이터에 요 어떤 매트릭스를 곱하는 형태로 뭔가 데이터 변형 공부를 정의를 했고 요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에다가 이제 뭐 코사인, 사인 이런 삼각함수를 이용하면은 이제 회전도 되고 뭔가 이제 대칭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게 사실 앞에서는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곱한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 테이블 데이터나 뭐 다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도 사용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화시킨 변형 방법을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리텍스트 태스크에서 제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얘는 이제 매트릭 러닝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 클래스별로 이제 중심을 정의를 해서 이제 트리플렛 노스로 좀 학습을 하는데 이제 여기 왼쪽에 이제 파란색 X표를 보시면은 얘는 이제 90도 변형을 했을 때의 이제 중심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빨간색 X는 이제 180도 변형에 대한 이제 센터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90도 회전된 애가 들어오면은 90도의 센터 파란색과는 좀 가까워지고 이제 빨간색 센터랑은 좀 멀어지게끔 이렇게 학습이 되는 방식이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이제 소프트맥스 프로바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어노말리 스코어를 정의를 했는데요. 얘도 이제 뭐 앞에서 설명드린 논문과 좀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제 많이 학습된 정상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얘는 이제 어떤 변형 클래스의 센터와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얘는 이제 학습이 안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센터가 없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멀면 이상이고 이제 가까우면 정상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초창기의 셀슈 어노말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이제 방법론들은 이제 이미지나 데이터 전체를 변형하기 때문에 좀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발전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고요. 원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변형을 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의 클래스의 데이터들을 이제 정상으로 놓고 나머지 클래스의 데이터들을 이제 이상으로 놓고 해서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을 진행한 다음에 성능을 평가를 했는데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실제 어노말리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나왔죠. MVTech 데이터셋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얘는 이제 이상 탐지용 이미지 데이터셋인데 정상 이미지랑 이상 이미지가 있는데 얘네 둘의 차이가 사실 되게 미묘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센서리 어노멀리 아니면 로우 레벨 어노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론들은 뭐 이미지를 뭐 회전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변형을 탐지하는 그런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걸 이제 탐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엠니스트나 뭐 시바텐 이런 걸 변형시켜서 만든 어노멀리 데이터셋에서는 되게 잘 작동을 하는데 이제 실제 데이터셋과 유사한 뭔가 MVTech 데이터셋에서는 좀 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노멀리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커페시트라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제안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이미지의 일부 데이터를 다른 위치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럼 이제 원본 데이터랑 이제 변형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분을 하는 그런 태스크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뭐 간단하게 가우시안 데ን시티 에스티메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상 탐지 및 스코어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 논문은 기어점 이제 해석 가능한 모델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얘를 이제 패치 단위로 잘라서 스코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스코어 기반으로 다시 이제 그래드 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 방법론입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컨트라스티브 메서드인 방법론들이고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뭐 엄청 다르진 않은데 뭔가 심클리어나 모코 같이 좀 유명한 모델들도 있고 계속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따로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샘플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건데 이제 포지티브 샘플, 이제 네거티브 샘플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샘플은 가깝도록, 네거티브 샘플들은 멀어지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제 아래 그림 예시는 이제 심클리어 방법론인데 강아지 이미지를 가지고 두 가지의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으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 두 개의 샘플을 이제 포지티브 샘페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서로 이제 포지티브 샘플이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이 강아지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샘플들을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피처 스페이스 보시면은 이제 포지티브 샘플끼리는 붙어 있고 이제 나머지 네거티브 샘플들은 이제 다 멀어지게 이렇게 이런 피처 스페이스에 학습이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기준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학습이 된다고 치면은 이제 오른쪽 피처 스페이스 같이 뭔가 하이퍼스피어 위에 샘플들이 좀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위치하게 되는 이런 방법론이고요. 네, 이 페이퍼에서는 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컨트래스티브 러닝과 클러스터링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심클레어랑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컨트래스티브 러닝으로 이제 학습된 특징 벡터들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특징 벡터들로 이제 마일러너비스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디스턴스가 클수록 이상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 레이블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세미나의 컨셉은 사실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은 딱히 이제 언급을 하진 않을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샘플을 심클리어랑은 이제 반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데이터를 네거티브 샘플로 정의를 하고요. 또 자신과 다른 샘플들을 이제 포지티브 샘플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일단 학습 데이터 자체가 이제 노멀 정상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샘플들은 서로 같은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심클리어 같은 경우는 샘플들 서로 떨어뜨려 놓다 보니까 정상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멀어지게끔 학습이 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정상 데이터끼리는 좀 붙을 수 있게, 반면에 이제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랑 멀어지게끔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이제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하는데, 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이제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예측하는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도 같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로스를 합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로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랑 그 피처 벡터의 놈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요. 코사인 시밀러리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을 때 제일 가까운 샘플과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이제 앞서서 컨트래스티브 러닝 할 때 정상은 정상끼리 이제 모아지도록 학습을 했는데,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정상이 들어왔을 때는 정상들이랑 붙어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샘플과 코사인 시뮬리티 각도가 되게 작겠죠. 반면에 이제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얘는 이제 좀 정상 데이터들과 떨어져 있을 때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샘플과의 이제 코사인 시뮬리티 계산하다 보면 코사인 각도가 되게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용을 하는 게 피처 벡터의 길이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정상 데이터는 많이 보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로 이제 가까워지고 하려다 보면은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처음 보는 데이터다 보니까 오히려 중심에서 좀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제 요 성질도 같이 이용을 해서 이상 탐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은 클래식한 머신러닝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부터 딥러닝을 사용한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한 어노멀리 디텍션,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들이 프리텍스트 태스크 같은 경우는 좀 고도화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 다운스트림 쪽은 점점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되게 핫한 주제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이제 그대로 어노말리 디텍션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뭔가 이제 네거티브 샘플을 좀 다르게 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용을 안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이 방법론들이 대체적으로 좀 데이터 디펜던시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 실제 공룡말리 문제에 대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뭐 MV텍 말고는 딱히 유명한 게 없는데, 뭐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셋들이 나오다 보면은 아마 방법론들도 되게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